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11년 동안 도박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박 중독을 하게 되면 평소에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바닥들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밑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고약한 경험인데요. 하지만 그 고약한 경험을 하는 건 단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라면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호막들, 누군가의 아들, 어느 회사의 직장인, 어느 학교의 학생 같은 그런 사회적 보호망들이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주고 있어서 여간에선 볼 수 없는 나의 민낯을 보게 해주거든요. 사실 도박 중독에 빠져 밑바닥을 치면서 보게 된 저의 민낯은 참 끔찍했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린다는 핑계로, 상황에 몰려있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돈을 훔쳤던 그런 저의 민낯을 본 이후 제겐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끔찍한 나인 채로, 그런 채라면 다시 도박도 할 것 같고, 난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한참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도박을 멈춘 지 2년에서 3년 정도 됐을 때 도대체 왜 내가 도박 중독자가 됐고 전과자가 됐는지 저를 이해하고자 들어갔던 중독재활복지학과라는 대학원에 임원진을 뽑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원생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원생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도 있고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로 제게 총무직을 권하더라고요. 그 원생들의 학생 회비를 관리하는 그 총무직을 말이죠. 참 우픈 상황이었습니다. 횡령 전과자에게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직이라니요. 사실 대학원 초기에 저의 도박 문제를 다른 학우들한테 다 오픈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중독재활복지학과라는 대학원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그래도 내 문제를 오픈하는 게 뇌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자기소개 시간에 저의 도박 문제를 다 오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말하지만 회복 초짜였던 그 당시에는 제 전과 사실까지 밝히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횡령 전과자인 걸 밝히지 않았던 게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죠. 정말로 며칠을 고민하고 갈팡질팡했는지 모릅니다. 수락을 하자니 제 전과 사실을 숨긴 게 찝찝하기도 했고, 거절을 하자니 제 전과 사실을 밝힐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하던 그 고민이요. 나는 도박을 끊은 지 지금 2년, 3년 차가 돼 가는데 지금까지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난 이제 변한 건가?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유혹에 버틸 만한 체력이 생긴 걸까? 난 준비가 된 걸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전이라면 그냥 대충 수락했을 겁니다. 혹은 적당한 핑계를 대서 거짓말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뿌듯한데요. 정말로 안간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저를 총무로 지명하신 회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셔야 할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사실 도박 중독자이자 횡령 전과자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남들이 믿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가 확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때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런 상황에 저를 두지 않는 거라고, 저를 시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총무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임원진에는 이례적으로 2명의 총무가 뽑혔습니다. 한 분은 원생들의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셨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그 나머지의 잡일을 하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의 회복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끊임없이 물었던 그 물음, 과연 나는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해답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도박을 잘 멈추고 있는 건 바로 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저를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저를 시험하는 대신 저는 저를 시험에 들 상황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했을까요? 그런데 변했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실 다시 도박 중독에 빠진 그 끔찍한 상황에 가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성격과 나의 내면의 그것이 바뀔 수 있을까? 그 답은 여전히 미궁이지만, 그렇지만 저만의 대처법, 나를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두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르는 방식으로 저는 저를 변화됐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인 저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위태로운 상황에 두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사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그런 위험 상황에, 나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할 그런 상황에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라는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코 녹록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